분위기가 다시 조성된 가운데 전복살 10,000톤이 북한에 지원됩니다. 조만간 공산항을 통해 북한 남포항에 보내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합니다. 도내 10만여 농가가 매년 60만 원의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수 무주군수 시절 비선 실세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 격입니다. 군청의 인사 기록이 건설업자에게 넘어갔지만 인사 개입은 없었다는 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머리를 맞대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 대북살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조만간 전북살 10,000톤이 북으로 보내질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완주에 있는 한 공공비축미 도전공장. 대북살 지원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5만 톤을 북에 지원할 계획이어서 9년 전에 중단된 평화의 쌀 도정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를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이 중단됐는데 2019년도에 다시 대북 지원이 지원된다고 해서 기쁘고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쌀 5만 톤을 북에 보낼 계획. 전국의 양곡 창고에 보관 중인 2017년산 공공비축미 가운데 전북에는 10,000톤가량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군산항에서 배에 실어 북한의 남포항으로 보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힘들고 WFT에서 배를 선박을 확보를 하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우리 쌀을 실어서 보내는 거라서 수송수단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지금 같은 화해 분위기라면 예상보다 빨리 대북살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에 보내는 평화의 쌀은 현재 100만 톤이나 쌓여있는 공공비축미 소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일정한 쌀의 재고가 인도적인 목적으로 나가주게 되면 지역 내의 어떤 쌀 가격 안정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경색됐던 남북미 관계 개선에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어 앞으로의 역할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전북 지역 농민들은 내년부터 6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라북도와 시군의 결정인데 예세안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40평생 채소 농사를 지어온 박승길 씨. 몸은 고되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로부터 농민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농약, 비료, 씨앗, 인건비 이런 부분이니까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매년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협의 1년 만의 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전북 지역 10만 농가가 내년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공익적 가치, 또 미래에 대한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농민 공익수당은 연 한 차례 60만 원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반반씩 나눠받게 됩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 2년이 넘은 농가로 경작지가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공익수당 지급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수당 현실화 목소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그래도 농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려면 월 10만 원은 돼야지 않냐. 전북 농민수당의 1년 예산은 600억 원가량. 이 중 40%는 전라북도가, 60%는 시군이 각각 부담합니다. 시군 부담보다 도비 부담도 더 높여가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가운데 전라북도는 오는 9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건설업자가 군청의 인사 기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 전화까지 했다는데요. 몇 년 전 무주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른바 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황정수 무주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농단했다며 무주군 의회로부터 비선 실세로 지목된 박모 씨.
박 씨를 둘러싼 최대 의혹은 무주군청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산업에도 손을 댄 박 씨가 무주군 공무원 인사 기록까지 갖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의혹을 품는 이유였습니다. 경찰도 군청 비서실장이 인사 기록을 박 씨에게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간인인 박 씨가 무주군청 인사 기록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월 MBC 취재에서 박 씨의 지인은 박 씨가 황정수 당시 군수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청탁을 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야에 대한 이력서다 하면서 이제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황정수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건청했으니까 그만두면 그 자리에 들어가도 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놀랬죠. 저는 그런. 하지만 경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인사 개입 의혹은 밝히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구체화를 시킬 수 없을 그런 뭐 제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증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더 이제 진행하지 못했던 거죠. 경찰은 박 씨가 무주군이 발주한 여러 공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주고받은 탓에 자금 추적이 어려웠다는 설명인데 애초부터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해 봤으면은 명확히 하나씩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편 경찰은 황정수 전 군수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박 씨가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건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이라며 박 씨와 함께 황 전 군수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 삼천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최근 더위와 함께 심해진 악취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한 것이고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삼천을 따라 들어선 아파트 단지. 이곳 주민들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천 주변에서 올라오는 극심한 악취 때문입니다. 악취가 심할 때에는 문을 이제 아무리 이렇게 닫아도 심해서 역겨울 정도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째. 전주시는 개선을 약속해왔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내 집에 여가 있으면 여가 안 살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가 이긴바이.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의 폐수가 모두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바로 여기가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타운의 음폐수는 삼천변 펌프장을 거쳐 송천동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펌프장까지 3.6km 구간은 전용 관로가 아닌 데다 20년이 넘은 노후관입니다. 물이 잘 흐르지 않아 펌프장에서 강한 압력을 줘 처리장까지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펌프장 안에 있는 저류조에서 그 공기의 유출이 발생을 하면서 유출이 될 때 악취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하 저류조를 차단하고 활성탄을 놓아 냄새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이조차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왔던 전용관로 공사를 올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인 7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그때까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주민들은 시의 한 발 늦은 행정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 7기 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노인과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은 일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단체장은 법정에 서거나 구설에 휘말렸고 지역을 위한 큰 그림도 그리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민선 7기 1년간 가장 눈에 띈 건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된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표적으로 새로 발행하거나 예정된 시군이 9곳이나 되고 올해 발행액도 4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복지 정책도 두드러졌습니다. 남원과 김제는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했고 고창과 장수는 노인 임의용 지원, 부안은 고교생 석식비 지원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군산과 익산은 취업 준비생에게, 김제는 취업자에게 6개월 또는 2년간 월 3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 정책으로
청년층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학생이 아니고 이제 뭐 직장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신분인데 일반인 신분일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단체장은 논란을 자초하며 좌충우돌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기업을 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으로 비판을 받았고 정원율 익산시장도 다문화 가족 비하 발언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이양로 진안군수는 낙마위기,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는 벌금형을 받아 적잖은 실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기 초반이었음에도 정책 발굴과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지역이 뭔가 좀 중심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시하고 그것이 적절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걸 놓고 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 속에 들어선 민선 7기지만 도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도내 학교 비정규직 4천여 명이 모레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케 하거나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 민간위탁환경미화원들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모레부터 사흘간 15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GM 군산공장 매각과 전기차 생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주 현대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명신이 GM 군산공장 부지 인수 잔금을 납부했지만 자금의 81.4%를 제2금융권에 의존하고 있고 운영자금 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본 없는 사업 추진은 현대차의 위탁 생산 공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에 도내 기업 14개가 포함됐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기업 중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에 세아 CM과 미원 스페셜티 케미컬, 일진제강, 전북 도시가스 등 4개 업체가 새로 포함되고 1개 업체가 탈락해 총 14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14개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은 8조 8천여억 원에 달하지만 전국 비중은 0.39%에 불과했고 업체 수도 강원,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하반기 인재 채용이 진행됩니다. 통합 공고를 통해 전북개발공사와 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13개 산하기관에서 198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고군산군도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선유도와 장자도의 주차장 2곳이 오늘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 그 외 시간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 부서를 만듭니다. 신설 부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놀이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길고양이나 동물원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부안사랑 상품권의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상품권은 5,000원과 10,000원권 두 종으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며 개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이 적용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과 장수성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질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의 지난주 공식 방문을 통해 장수성과 새만금 산업단지 5군구의 공동 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군산에서 중국 연운항까지 쾌속선 운항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 종합그룹인 GCL사도 행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여서 새만금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 비하 발언 이후 익산시가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4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1,200여 명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인권과 다문화 사회 공직자의 역량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소속 단체장인 정헌율 익산시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유감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